2025학년도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4년제 대학은 오는 13일까지 원서를 모집하고 이를 통해 정원의 79.5%를 선발합니다. 전국 39개 의과대학은 내년에 4,610명을 선발하는데 수시 모집을 통해 67%인 3,118명을 뽑습니다. 수험생들은 모두 6차례 지원할 수 있으며 수시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와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내년도 의대 증원 유예 주장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등 대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2026년 이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선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의견을 내놓으면 제로 베이스에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며 하루빨리 대화 테이블로 나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 백지화가 전공의 복귀를 위한 최소 조건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의협은 어제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며 2025년을 포함한 의대 증원 취소가 없으면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를 향해 현실적으로 논의가 가능한 2027년 의대 정원부터 투명하고 과학적 추계 방식으로 공정하게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부가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이 생긴 의료기관에 군의관 235명을 추가로 투입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군의관 235명을 65곳 이상의 의료기관에 파견하기 시작했다며 의료기관의 필요도에 따라 150여 명을 먼저 파견하고 나머지 인원은 이번 주 안에 차례대로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기 배치된 군의관 15명 가운데 복귀한 8명도 다른 병원으로 이동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형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따로 소집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는 어제 오후 2시부터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시민 15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는 검찰과 최 목사가 낸 서면 의견서를 2시간 동안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여야는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김건희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 등을 두고 격돌했습니다.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대통령 딸이나 사위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런 호사를 누렸겠느냐며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이자 매관 매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기본적인 수사조차 없이 이른바 황제 조사를 상납했다며 명백한 사건을 어떻게 무혐의 처리할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추석 연휴 응급실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주 군의관 235명을 추가 투입합니다. 정치권에서 협의체 구성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각자의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접점을 찾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응급실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이번 주 군의관 235명을 더 투입합니다. 급한 곳에 먼저 150명을 파견하고 나머지 인원은 이번 주 안에 배치를 완료합니다. 하지만 군의관이 충분한 역량을 갖췄느냐는 여전히 숙제입니다. 앞서 대형 병원 응급실에 투입됐던 군의관 15명은 업무 역량 문제로 다른 곳으로 재배치됐습니다. 정부는 꼭 응급실이 아니더라도 군의관 투입은 일선 병원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료진 명단이 악의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가 진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분들의 사기와 근로 의욕을 꺾고 있습니다. 일부 군의관은 이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인 기피증까지 겪음을. 정부는 추석 연휴에 문 여는 병 의원이 설 연휴 대비 2.2배 늘어난 8,000곳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대로 가면 추석 연휴에 진료받지 못하는 환자가 매일 10,000명씩 나올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최소 조건은 의대 증원 백지화뿐이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25, 26학년도 의대 증원은 취소하고 오는 2027년 정원부터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학별 수시 모집이 이미 시작된 이상 내년 입학 정원 수정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어서 협의체 구성을 앞두고 양측의 주장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거듭해서 추석 연휴 응급실 운영 대비를 철저히 하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꼽히는 의료계와의 대화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체계의 점검을 빈틈없이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통상 월요일에 열리는 대통령실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응급실 상황을 또다시 강조한 겁니다. 윤 대통령의 추석 연휴 응급실 대비 관련 메시지는 지난달 26일 추석 비상진료체계 언급 이후 회의나 기자회견에 이어 직접 현장까지 찾아가며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른바 응급실 대란 우려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인 의료계와의 대화는 아직 기미조차 안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의사단체가 주장한 내년과 2026년 증원계획 백지화 요구에 대해 시기별로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은 철회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미 대입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의료계는 물론 여당에서도 경질론이 나왔던 조규용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 거취에 대해선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은 2026년도 이후 증원 논의에 대해선 열려있다는 입장입니다. 통일된 안이 아니더라도 의료계가 합리적인 의견을 준다면 제로베이스 원점에서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며 거듭 대화 테이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과학적 근거로 2,000명을 늘렸다고 강조해온 정부를 상대로 의료계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여기에 정부와 의료계가 수개월 극한 대치를 이어오며 서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터라 합리적인 대화가 어려운 수준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부적절한 처신이 곧 처벌로 이어지는 건 아니란 점에서 검찰도 고민이 깊었다며 미흡한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말도 남겼는데요.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도 별도로 열리게 됐는데 이번 사건의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 결정 이후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선 이원석 검찰총장.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혐의에 불기소를 의결한 것이 국민 법감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그것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는 점,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도덕적 판단과 법적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걸로 보이는데 이 총장은 이런 상황을 입법 미비라고 표현하며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수심위 폐지 주장에 대해선 내 결론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과정과 절차를 모두 없애야 한다고 한다면 법치주의나 미리 정해진 절차는 의미가 없게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총장이 수심위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검찰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이 총장 퇴임식 전에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었지만 변수가 생겼습니다.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에 대한 검찰 수심위가 따로 열리게 된 겁니다. 이번 수심위는 최 목사의 가방 전달 행위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과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 주거침입 등 혐의를 놓고 기소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전에 회부 결정을 들었기 때문에 우선 내부 검토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김 여사 사건과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고려하면 결과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만큼 김 여사 사건의 처분 시점 등에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입니다. 통상 수심위 결정 후 처분까지 2주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총장의 임기 내에 김 여사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 각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특검법과 함께 최근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최승병 특검법이 통과됐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소위위원들은 김 여사 특검법에 기재된 수사 대상의 부당성, 모호성, 추상성 등을 따지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강행 처리가 전망되자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제3자 추천 방식의 최상병 특검법을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데 대해 민생이 어렵다면서 국민 삶은 내팽개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로지 대통령과 영부인 흠집 내기에 몰두한 제1당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직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증인이 모든 증언을 거부하면서 공전하던 신문은 1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특별감찰반장으로 근무한 신모 씨. 지난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을 도운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검찰은 지난 2월 신 씨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가 불발된 끝에 법원에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진행됐지만 상황은 앞선 조사와 비슷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5월 압수수색과 관련해 제출한 재항고 이유서에서 신 씨를 청와대와 이상직 전 의원 사이 가교구실을 하는 사건 관여자로 명시한 만큼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자신이 형사소추될 염려가 있는 경우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거부권 행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찰은 형사소추 염려가 없다고 설득하며 문 전 대통령과의 관계나 이 전 의원과 연락한 경위, 다혜 씨의 태국 이주 경위 등을 물었지만 신 씨는 증언을 거부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검찰과 신 씨의 문답이 공전하자 재판부는 신 씨의 증언 거부 의사가 명확한 데다 거부권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며 1시간 만에 신문을 중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핵심 인물인 신 씨가 계속 진술을 거부해 안타깝다면서도 실체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에 이어 핵심 참고인인 신 씨마저 진술을 거부하면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 정치 분야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과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야당은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문 전 대통령 의혹을 정경유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최근 한 언론에서 제기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 터질 게 터졌다며 국정농단이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야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검찰이 당장 인지수사를 했을 거라며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한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예시를 들어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한 총리 사모님이 기올백 300만 원짜리 가지면 받으실 거예요? 제가 아는 사모님은 안 받아요. 그런 가정을 전제로 해서는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반납한 채 김 여사를 조사한 것도 도마에 올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어야 한다고 법무부 장관을 질타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 부인이라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해주셔야 법무부 장관답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 누구든지 경호가 필요한 사람과 관련된 부분에 여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고리로 역공을 펼쳤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이 18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검사와 판사를 겁박해 사건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며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습니다.
일반 국민의 재판도 물론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는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에 이 재판을 좀 신속히.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도 공격 대상이 됐는데 여당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이자 매관매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딸 문다혜 씨가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자신을 돌에 맞은 개구리라고 했는데 오히려 모렴치한 캥거루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 딸이 아니었다면, 대통령 사위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캥거루 게이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야당이 제기하는 계엄 준비서를 두고 여당은 아니면 말고식 괴담 정치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윤석열 정부 장관 인사 등을 지적하며 친일 뉴라이트 전성시대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YTN 정윤영입니다. 국회는 오늘 이틀째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 부처를 상대로 외교, 통일, 안보 분야 질의를 이어갑니다. 질의엔 여야 의원 10명이 나서는 가운데 야당은 국방부 정신전력교재 독도 삭제 논란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 정부의 친일 외교 논란을 고리로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여당은 끊임없는 야권의 친일 프레임과 괴담 선동으로 사회에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어 사회에 불필요한 비용이 생기고 있다며 역공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주요 성수품 수급 상황과 물가 점검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여당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정희용 농해수위 간사 등이 참석하고 정부 측에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출석해 농축산업계 대표들과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의에선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쌀값과 한우 가격 안정 대책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모레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납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김 전 위원장과 서울 광화문모처에서 비공개 만찬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상황과 정부 대응을 두고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측은 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경쟁 후보로 출마했던 김두관 전 의원과도 만남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에서 다른 고객이 반품한 일본 술, 사케를 검수 없이 그대로 다시 판매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술이 변질됐거나 다른 물질이 들어간 건 아닌지 우려돼 검사를 의뢰했는데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제보는 와의 표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일 코스트코 회원인 장모 씨는 16만 원이나 하는 고가의 사케 한 병을 구매했습니다. 그날 바로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개봉해 마셨는데 장 씨는 뭔가 이상했다고 말합니다. 알코올 향도 나지 않고 색도 탁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물 맛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원상태에 있어야 할 포장이 저희 거에는 없었죠. 장 씨는 코스트코에 항의하면서 혹시 술이 변질됐거나 다른 액체가 들어있었던 건 아닌지 우려돼 성분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같이 술을 마신 일행 가운데 한 명이 설사와 복통을 호소해 걱정이 컸습니다. 그런데 코스트코는 남은 사케 400ml로는 성분 검사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양이 적다는 이유를 댔는데 장 씨가 계속 항의한 데 이어 YTN의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검사를 맡겼습니다. 그 결과 의문의 액체에서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코스트코 측이 다른 고객이 환불한 제품을 검수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팔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장균이 검출된 사정은 질병 상해와 같은 사고 발생 시 코스트코 측의 과실이 인정되는 근거로 판단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 물질이 포함된 환불 상품을 검수 없이 판매한 것은 코스트코 측의 과실임이 명백하고 코스트코 측은 20만 원어치 상품권을 제공하고 장 씨가 아픈 경우 병원비를 대주겠다며 보상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가 나갈 경우 보상은 어려울 거라며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달라는 장 씨의 요구에 대해서도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업무 처리 지침에 그런 규정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뭐 반품된 먹거리를 그냥 겉에만 슬쩍 보고 그냥 되팔겠다.
일어나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는. 취재진은 코스트코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내부 운영 관련 사항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관할구청은 신고를 접수한 식약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해당 매장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피의자 5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된 피의자 가운데 75%는 10대였는데 경찰은 텔레그램 대표까지 입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관련 사건 101건을 접수했습니다. 41명 규모의 집중 대응 전담반을 운영해 피의자 52명 특정에도 성공했는데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가 39명으로 75%를 차지했고 20대는 11명, 30대는 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유하고 조롱하는 문화가 하나의 어떤 놀이 문화처럼 번져서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데 실제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이 문제가 되고 있는 피의자의 75% 정도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이렇게. 텔레그램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은 두바이로 알려진 본사 위치와 임직원 인적 사항 등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법리 검토까지 마치고 나면 파벨 드로프 텔레그램 대표를 입건해 정식으로 수사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서울청 관계자는 대표 입건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있다며 최대한 빠르게 조치할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혐의와 범죄 사실이 특정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고 인터폴 수배도 가능하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또 텔레그램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는 프랑스 수사 당국과 공조할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학사 정보를 관리하는 통합정보 시스템이 해킹돼 졸업생 8만 명의 개인정보가 무더기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화여대 해킹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학교 관계자와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관계자 조사를 마친 뒤 본격적인 해킹범 특정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난히 더웠던 올해 8월 10가구 중 8가구는 지난해 8월보다 전기료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구들은 지난해보다 17,000원 정도 부담이 커졌는데 6월에 비해 많이 오른 가구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김기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역대 최장 열대야를 기록하며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올해 8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76%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전기료가 늘어났습니다. 전기료가 오른 가구의 평균 증가액은 17,000원인데 만 원 이하 오른 가구가 39%로 가장 많고 만 원에서 3만 원 사이 오른 가구가 28%로 그 뒤를 이었고 10만 원 이상 늘어난 가구도 1%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8월과 요금 차이가 없는 가구가 1%,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어든 가구도 23%가 있어 전체 가구 평균으로는 지난해 8월보다 13%, 7,500원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15,000원을 추가 지원해 기초생활수급자 31만 3천 가구의 전기요금이 완전 면제, 22만 5천 가구는 만원 미만으로 삭감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7월에서 9월의 전기요금이 6월 전기료보다 2배 이상 증가했거나 월 요금이 10만 원 이상인 가구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전 홈페이지와 아파트 월패드를 통해 본인의 실시간 전기 사용량을 조회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해 사전 관리하는 내용이 담긴 플랫폼 규제법 제정이 무산됐습니다. 대신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플랫폼 경쟁이 추진되는데 스타트업 등 연간 매출액 4조 원 이하 플랫폼은 규율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플랫폼 기업의 정산기한 단축과 판매 대금 별도 관리가 의무화됩니다. 정산기한은 구매 확정일로부터 10일에서 20일 이내 또는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복수안이 마련됐고 판매 대금은 수수료를 제외하고 100% 또는 50%를 예치나 지급 보증 등 별도 관리하게 됩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이뤄진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량과 매매 금액이 지난해 한 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치솟는 서울 아파트값과 관련해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정부 발표 때문인지 계절적 영향에 의한 것인지 속단하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최근 우리 경제가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기조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내수와 건설 경기 부진 속에 시중은행들의 건설업 부실 대출이 늘어나며 그 비율이 제조업의 5배를 넘었습니다. 국세청이 최근 10개월간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탈루세액이 1,574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지난 2022년 일괄 해제한 택시 의무휴업제, 이른바 택시 부재 운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개인 택시 업계의 거센 반발에 결국 철회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탈장 증세 등을 보인 생후 4개월 남자 아기가 130km 떨어진 서울까지 옮겨져 치료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이 충북과 인근 지역 병원 10곳에 이송을 요청했지만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의 어린이 병원에서 생후 4개월 된 남아 A군이 탈장과 요로 감염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8일 오전 10시 반쯤. 해당 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워지자 소방당국에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송해달라고 신고한 겁니다. 소방당국은 충북 소재 병원 2곳과 인근 지역 병원 8곳에 이송을 요청했지만 전문의 부재 등으로 수용 불가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서울 소재 병원에도 이송을 요청했고 신고 3시간여 만에 청주에서 130km 떨어진 삼성 서울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소아외과와 비뇨기과를 같이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큰 병원을 가야 된다.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나가서 선정을 하고 병원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로 가게 된 거예요. 수용 불가 사유로 인해서 그래서 못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지난 4일에도 충북 청주에서 교통사고로 당한 70대가 16곳의 병원으로부터 수용 불가 답변을 받아 사고 발생 4시간 반 만에 강원도 원주의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 의료 현실에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응급실 곳곳에서 운영의 차질을 빚으면서 응급 환자들의 병원 찾기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의정 갈등으로 응급실 운영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추석 연휴 동안 하루 평균 10,000명가량의 환자가 응급진료를 받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기준으로 평소 응급실 내원 환자는 하루에 2만 명가량이었는데 추석 연휴 동안에는 3만 명까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올해는 진료 차질이 있는 만큼 이번 연휴에 매일 10,000명 정도가 응급진료를 받지 못하게 될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료 공백으로 수술받지 못하는 암 환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이른바 빅5 대형 병원의 암 수술 건수가 크게 줄었는데요.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을 중증 환자 위주로 전환한다고 강조했는데 정작 암 환자마저 수술을 못 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 숫자가 발표되고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기 시작한 건 지난 2월. 의료진 이탈과 함께 진료 공백도 본격화했습니다. 진료 축소는 물론 수술 건수도 함께 감소했는데 가장 중증 환자로 꼽히는 암 환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민주당 김윤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상급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은 환자는 5만 7천여 명. 1년 전 같은 기간 6만 8천여 명보다 16%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암 환자가 갑자기 줄어든 게 아니라면
그만큼 수술받지 못한 환자가 많았다는 겁니다. 서울대병원 등 이른바 빅5로 꼽히는 유명 대학병원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빅5의 암수술 건수 감소율은 30%에 육박해 비수도권 상급병원과 비교하면 수술 감소율이 2.5배나 됐습니다. 환자 수만 놓고 보면 줄어든 암 수술 환자의 75%가 빅5에서 나왔습니다. 빅5의 진료량이 줄어드니까 암 환자들이 큰 영향을 받은 거죠. 빅5에서 수술 받기로 했던 암 환자들이 지금 수술을 제대로 못 받고 수술까지의 대기 기간이 길어진 거죠. 정부는 지금의 의료 공백 상황을 상급병원이 중증 환자 위주로 가는 정상화의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증 환자로 꼽히는 암 환자들마저 수술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설명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여야가 의료 대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야의정협의체에 의료계가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는 의료계를 협의체로 끌어낼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입장차가 분명해 양측 간 신경전도 팽팽합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의료 공백 사태 장기화를 적극 대화로 또 의료계와 정치권이 함께 풀어야 한다는데 적어도 여야 간 이견은 없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도 이른바 여야 의정협의체를 조속히 출범시켜야 한다며 의료계 참여를 위해 함께 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여당이 의료계 참여를 유도해낼 수 있는 그런 대화를 좀 더 활발히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현재 정부 여당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야당도 의료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를 제안한 만큼 이번에는 이 부분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하지만 내년도 증원 철회를 고수하는 의료계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방법을 둘러싸고는 양당의 의견 차이가 엿보입니다. 여당은 2026학년도 증원 규모나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적 조치는 협상할 여지가 있지만 이미 확정된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소환 등 사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해달라는 부탁 말씀도 드립니다. 지금은 해결해야 할 때이고 방법은 대화뿐입니다. 특히 의료계가 조건 없이 일단 대화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사태를 악화시켜왔다며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사과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연일 주장하는 이유인데 일단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오는 게 먼저라며 내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의료개혁 정책 실패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초래해놓고도 정부가 계속 무리수만 두고 있습니다. 협의체 출범의 최대 변수는 결국 의사들의 참여 여부입니다. 일각에선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끝나는 오는 13일이 여야 의정협의체 출범의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수시 모집 마감으로 내년도 의대 정원 변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협상하기 위해서라도 의료계가 대화의 장에 나설 거라는 관측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여야 의정협의체에 전공의와 의대생 대표가 참여해 정치권과 이른바 끝장 토론을 하자는 제안이 의료계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이번 사안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전공의와 의대생인 만큼 이들에게 전권을 부여해 여야 대표와 국무총리, 대통령실 측과 결론이 나올 때까지 토론해보자고 건의했습니다. 의료계와 정부의 자존심 싸움이 계속될수록 피해가 재앙 수준으로 커질 것이라며 6자 토론에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요강 발표는 우선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출근 시간 도심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집을 나서자마자 괴한에게 피습을 당해 숨졌습니다. 알고 보니 이 괴한은 피해자의 직장 동료였는데요. 미리 흉기와 대나무로 된 둔기를 챙겨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아파트 1층에 50대 남성 A씨가 손가방과 대나무 막대기를 들고 들어오더니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이로부터 1시간 10여 분 뒤 승강기 CCTV에는 두 남자가 격렬하게 몸싸움하는 모습이 찍힙니다.
피해자가 집을 나서자마자 미리 기다리고 있던 A씨가 대나무 막대기와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문 앞에 엘리베이터 앞에 쓰레기 피해자가 와서 확인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렇게 앞에 머리색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누워있는 상황 엎어졌어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가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목이 찔린 피해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계단으로 황급히 내려온 뒤 차를 타고 어디론가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이 일어난 지 3시간 만에 광주 북구 문흥동에서 피의자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숨진 피해자와 피의자 A씨는 다름 아닌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원한 관계를 비롯한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좀 이상한 회사 내에서 불화가 있었다 그래요. 업무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이제 사람 나름대로 앞에 조금.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해자 부검을 의뢰하고 피의자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경찰이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여성 2명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공갈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재작년 11월까지 과거를 빌미로 쯔양을 협박해 2억 1,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쯔양의 과거 연인이었던 전 소속사 대표를 통해 연락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쯔양 측은 이들과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전했습니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늘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지방의 한 태권도 협회에서 선수들에게 지급한 훈련비를 되돌려받아 편법 사용했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배드민턴 등 체육협회를 둘러싼 비판 여론이 높은 가운데 곳곳에서 내부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보는 Y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체전을 앞둔 지난해 여름 경북태권도협회가 소속 선수에게 나눠준 동의서입니다. 하계 훈련비와 대회 파견비 등을 협회에 위탁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후 경북체육회가 선수 계좌로 입금한 돈을 태권도협회 간부의 개인 계좌로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30일로 계획됐던 훈련은 닷새 만에 끝났고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에 대해서 어디에 쓰여진다, 어떻게 쓰여진다는 얘기는 협회에서 아무도 저에게 해준 건 없고 지금까지도 어떻게 사용됐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도 혹시 불이익이 올까 쉽게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협회 간부의 눈에 거슬렸다간 선수들을 승단 심사에서 떨어뜨리는 등 불이익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심사를 떨어뜨리고 학생들조차도 와가지고 관장님 제가 쟤네보다 더 잘했는데 왜 저는 떨어지고 쟤네는 붙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앞서 경북태권도협회는 현 협회장 임기를 5달 앞두고 차기 회장 선거를 갑자기 치르려다 대한체육회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다른 후보들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선거 중립 위반 행위로 간주한 겁니다. 또 명예직으로 무보수가 원칙인 협회장이 업무 일비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가 내부 비판을 받았습니다. 견제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없습니다. 현재 회장의 복주를 이사회 또한 본인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놔서 회장이 하는 건 무조건 찬성, 오케이, 그냥 거수기 집단으로 바뀌어버렸고. 이에 대해 경북태권도협회장과 간부들은 훈련비 사용 내용을 공개하며 반박했습니다. 당시 선수 개인당 50만 원어치의 물품과 교통비 10만 원을 별도 지급하는 등 예산 사용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차기 회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잡음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북체육회는 태권도협회에 제기된 여러 의혹을 조사한 뒤 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대규모 노동 착취와 학대가 이어진 형제복지원 이외에도 다른 집단 수용시설들에서 비슷한 인권 침해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립위원회는 서울시립 갱생원과 대구시립 희망원, 충남 천성원, 경기 성회원 등에서 형제복지원과 같은 정부 시책에 따른 강제 수용과 가혹행위, 강제 노역 등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설들은 1970년대 군사 독재 정권 시기부터 불황인 단속 목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됐는데 시설 간 수용자 이동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해당 시설들은 시신 수백 구를 의과대학에 해부 실습용으로 넘기면서도 대부분 연고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강제로 친권을 박탈한 뒤 해외 입양을 보내기도 했고 규칙을 위반했다며 수용자를 독방에 가두거나 구타해 숨지게 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9월 10일 화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조사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안세영 선수가 폭로한 각종 의혹에 대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안세영 선수는 협회 선수관리 문제와 대회 출전 강요 등 여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문체부는 안 선수가 폭로한 의혹뿐 아니라 협회 보조금 정책 위반 등에 대해서도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오전 10시 서울 중구은행회관에서 주요 은행장들이 모두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4일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간담회에서 정상적인 거래 대출 실수요자가 제약받는 사태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수도권 집값 관련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는 발언을 한 뒤 열흘 만에 속도 조절을 시사한 겁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 보호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절차 개시 여부가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생 개시가 결정되면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 계획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반면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는 회생 절차는 폐지되는데 이때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검토한 뒤 직권 파산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를 위해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 등록 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입법 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와 수입사가 전기 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셀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자동차 등록증에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흑인 유권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올해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해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일 때보다 흑인 지지율이 높아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최근 흑인 등록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2%가 11월 대선에서 해리스 부통령에게 확실히 또는 아마도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조사에서 흑인 유권자 74%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투표 의사를 밝힌 것과 비교하면 크게 높아진 수치입니다. 미국 의회가 내년도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를 두고 대치하면서 대선을 앞두고 정부 업무가 일시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지난 6일 6개월짜리 임시 예산안을 공개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강경파가 지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안은 투표를 위해 등록할 때 본인이 미국 시민권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명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비시민권자의 투표가 이미 불법이고 유권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도전하는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11시 중동의 복병 오만과 3차 예선 두 번째 경기를 치릅니다. 홍명보 감독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오만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원정이고 어려운 경기가 되겠지만 승리 외에 다른 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팔레스타인전과 비교해 전체적으로 좋아졌다면서 경기 운영과 전술적인 면에서 이틀 더 훈련한 것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오만은 피파 랭킹 76위로 23위인 우리보다 객관적 전력상 열세이며 역대 전적에서도 우리가 4승 1패로 앞서 있습니다. 선임 과정의 잡음에 팔레스타인전 무승부에 그치며 적대적인 시선을 받는 홍 감독은 오만전에는 선발 명단과 전술에 모두 변화를 주겠다고 예고했습니다. 2024 패럴림픽이 끝나는 게 아쉬웠던 프랑스인들의 마음을 달래는 공연이 무대에 올라 화제입니다.
발달 장애인으로 구성된 한국 오케스트라단의 특별한 연주회는 올림픽 조직위로부터 공식 문화행사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파리에서 강하나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격조 있는 지위에 정연하고 힘찬 연주가 이어지자 관객들 얼굴에 웃음이 피어납니다. 발달장애인 37명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연주가 펼쳐진 파리 살가보 무대입니다. 물 흐르는 듯 자연스러운 연주에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연신 박수로 화답합니다. 앙코르 곡으로 프랑스 대표 샹송 장밋빛 인생이 들리자 관객들은 아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Je suis très émue de savoir que ce sont des personnes qui ont des handicaps intellectuels. Dans mon travail, j'ai travaillé avec des personnes qui ont ce type de problème et je sais que c'est pas facile de surmonter les difficultés et je trouve qu'ils sont vraiment formidables. 이번 공연에 나선 하트하트 오케스트라는 2006년 창단 뒤 카네기홀 공연을 비롯해 지금까지 모두 1,200회가 넘는 공연으로 실력은 이미 검증받은 악단입니다. 오케스트라를 보면서 일반인들이 인식 개선도 하고 또 용기를 갖고 감동을 느끼는, 장애인들이 감동을 주는 그 음악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서 용기를 갖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단원들이 한 곡을 완벽히 익히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6달. 하지만 지휘자는 힘들었던 기억은 없다고 말합니다. 어려운 것보다는 당연히 제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원하는 게 바로바로 빠르게 나오지 않았을 때 그거에 대한 좀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단원들을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렵다는 느낌을 많이 받진 않습니다. 장애라는 벽을 넘어 희망을 보여준 오케스트라 공연에 파리지앵들은 어느 때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가을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파리에서 YTN 월드 강하나입니다. 밴드 데이식스의 신곡 녹아내려요가 지난 2일 발매 이후 일주일간 멜론 톱백 차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는 녹아내려요가 멜론을 포함해 벅스, 지니의 실시간 차트 등 국내 음원 차트를 석권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식스는 오는 20일부터 4흘간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세 번째 월드 투어의 시작을 알리는 단독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출근길 YTN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은 짙은 안개로 인해 평소보다 시야가 답답합니다. 현재 강원과 호남,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바짝 좁혀져 있는데요. 그 밖에 충북 북부와 남부 내륙에도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일부 도심과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지난 1935년 이후 역대 가장 늦은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5.9도, 청주 26.9도, 부산 25.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폭염특보도 이례적으로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서울 낮 기온이 34.1도까지 올라 85년 만에 가장 더운 9월로 기록됐는데요. 오늘도 서울 34도, 광주와 대전 35도, 대구 34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낮 동안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제주도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35도까지 올라 막바지 늦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목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며 심한 고온이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